사지선다부터 논술식 정치 문제까지 이분과 함께라면은 올백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 문제 1타 강사 장윤성 기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1타 강사. 예. 맨날 바뀌어 뭐가. 갑자기 원희룡 장관이 확 지나가는. 아, 그렇네요. 예. 어디까지 우리가 수식어를 그러니까요. 우리 장윤성 기자께 예. 쓸 수 있는지 궁금한데. 저는 정말 영광입니다. 평화방송 와야 이런 얘기 들어요. 아, 그렇군요. 아닙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이제 디올백 해명이 네. 달라진 거는 뒷부분에 좀 얘기를 하고 앞에서는 지금 최상병 특검 이게 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해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도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어떤 게 유력한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그 크로스체크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핵심은 대안입법을 가지고 논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갑자기 박주민 의원 발 상설특검법이 나오면서 그러면 지금 있는 그 기존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안 대신 상설특검으로 대체한다는 건가? 라고 해서 이렇게 판이 좀 약간 흔들렸던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지도부에 다시 확인해 봤더니 지도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 다만 국회 법사위 안에서 긴급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초에. 그래서 그 박주민 의원이 제기한 상설특검 법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논의했는데 결론은 지금 있는 법안을 재의결하는데 집중한다. 예. 그리고 사실상 상설특검법안은 이거는 전략상으로 노출된 게 약간 미스였다. 그래요? 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뭐 사이드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부에서 왜 그 얘기를 지금 꺼내가지고 논점 이탈을 하게 만드냐. 박주민 의원이 좀 혼난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아마 국회 법사위에서는 일체 상설특검법의 시효자도 꺼내지 않기로 예, 결심을 했고 또 지도부도 우리 논의 전혀 안 했어요. 이런 거고 그런데 내부에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고 살살살살 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해서 예. 지도부 관계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이 지금 계속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한반복의 궤도를 언제 언제 종식시킬 거냐. 그러니까 예. 국회에서 법안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올리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벌써 15번째 최혜병 특검법이 있었고 맞아요. 방송사법 오늘 뭐 우원식 의장이 긴급 기자회견도 했던데 방송사법도 또 하나당 그 24시간씩 필리버스터 하면 96시간 필리버스터 해야 되고 예. 그게 끝난 다음에 또 대통령실로 토스를 하면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 1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는 거잖아요. 각 예. 법안당.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넘는 수준으로 올 연말까지 땡기면 갈 수 있다. 페이스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45번을 네.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원래 다른 나라들도 이제 건국 초기에는 굉장히 네. 많은 거부권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1년에 5년이라고 만약에 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많은 1년에 거죠. 9번씩 하면은 네. 이제 95, 45 이렇게 막 그렇죠. 넘어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방송 사법까지 하면은 이제 19건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페이스가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분석도 나와요. 이 예. 분위기면 기네스북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예. 최혜병 특검법만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데 최소한 올해 한 3번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한 법안 만들어서 통과시키는데 압축적으로 한 2달 정도 잡으면 2달 정도. 예, 최소 3번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도대체 이게 맞는 거냐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어떤 피로감 이런 게 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뻑하면 거부권을 행사해. 그러면 여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입법부가 질 수 없어. 다시 만들어. 법도 다시 만들어요. 다시 만들 때 더 세지고 더 강해진 특검법을 만드는 거죠. 또 올려요. 대통령 보란 듯이 바로 또 거부권 행사해요. 그리고 나면 또 재의결해요. 그리고 수가 몇 명이 부족하네, 되네, 안 되네 이거 가지고 계속 이런 소모적 논쟁을 정치적인 이 소비를 사실 기자들도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새롭고 정치 발전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얘기를 해야지 언제까지 계속 이런 무한반복을 해야 되냐라는 이제 생각들이 있는데 여하튼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이고 예. 핵심은 어찌됐든 재의결에 강조점을 두고 활동을 한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판단이고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수정 제의가 그러니까 될 수 있을 것 조금만 같아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게 지금 나오는 원안 그리고 수정안 그리고 이제 상설특검안 요건데 네. 상설특검안은 일단은 뭐 나중에 네. 논의하거나 언급하기로 하고 일단은 원안 아니면 수정안인데 원래 19일 그러니까 오늘이 17일이니까 내일 차상병 모레입니다. 일주기 이전에 이 법안의 재의결을 투표를 하기로 원칙적으로 민주당이 가닥을 잡았었는데 지금은 이후로 지금 미뤄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고 그 이후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까지 지금 연두에 든 것 아니냐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의 좀 상황 입장 좀 정리해 주시죠.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핵심은 이제 그 특검 추천권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다 비교해 보면 뭐 그 특검의 인원, 수사관의 규모 뭐 이런 등등은 다 별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누가 특검을 추천할 거냐 이제 이게 핵심인데 민주당의 기존의 안은 지금 올라와 있는 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안은 특검 추천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을 추천을 해서 이 추천된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당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이제 국민의힘 측이고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 대표 출마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은 민주당 안은 받을 수가 없다. 다만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줘야 된다. 그래서 이른바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담은 수정안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는 과거의 역대 특검을 쭉 분석을 해보면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했을 경우에 특검의 성과가 부족했다. 지난번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그때 이제 교섭단체, 그러니까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비교섭단체로 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죠. 그때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이었으니까 그쪽에서 추천한 사람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특검을 임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국민의당에서 이제 추천을 한 경우였고 이때 특검의 성과가 상당히 컸으니 이런 방향으로 가야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정대로라면 최혜병 일주기가 돌아오는 19일 이전에 이 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확보할 수 있는 통신 기록이라도 확보해서 진실규명에 좀 진력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수정 제안을 하고 그것을 대법원장 또는 뭐 제3자 누군가로 해서 새로운 수정안이 나오면 일단 그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이게 진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받고 가. 그런데 내용을 봤는데 진정성이 없고 사실상 이것은 회피 수단에 불과해. 이러면 이것은 받을 수가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 7월 23일 날 전당대회를 하고 한동훈 위원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뭐 여론 분위기를 감안할 때 그때까지는 처리를 유예하고 기다려보자. 요 분위기가 다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한동훈 후보가 유력하긴 하지만 당대표가 되더라도 원외고 이거를 좀 원내에서 법안을 만들고 주도해야 되는 거는 추경호 원내대표인 상황인데 용산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자마자 바로 이게 특검법이 뭐 수정안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조차도 좀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분들도 있고 최소한 진정성이 있다면 한동훈 캠프에 결합한 17명이 지난번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수정안을 내서 야당안과 여당안을 놓고 같이 협의해서 종합된 안을 하나 마련해서 통과시키려고 했었어야 됐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로 진정성이 없다라는 평가도 실제로 야권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특검은 피할 수 없고 이걸 무슨 방법으로 피할 거냐라고 이번 계속 토론 의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일말의 기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일단 수정안을 보고 결론을 내보자. 이제 이런 쪽으로는 가는 것 같아요. 수정안을 보고 진정성이 있는지 보고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대로 다시 원안으로 재의결을 투표를 해보고 균열을 좀 나는 상황을 보든지 이도제도 안 되면은 그때 상설특검까지 만지작된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얘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기사를 이제 보고 해명을 보면 볼수록 나는 웃겨요. 평행 우주에 있는 것 같다. 도대체 여기는 어디인가? 이게 해명의 일관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지고 예전에 했던 해명들하고 다 배치되는 문제가 좀 발생을 해가지고 그런 건데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대통령실의 이제 유모 행정관, 이제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직원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랑 같이 일했던 분인데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최측근, 예. 최재형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은 당일 최 목사에게 돌려주라고 김건희 여사가 지시를 했는데 이 유 행정관이 깜빡했다. 어머, 깜빡을 했네. 예, 이제 바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 대통령 선물이라고 규정한 지난 1월에 대통령실의 해명. 그러니까 이게 국가기록물 뭐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국가기록물에 반환해도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또 이제 논리가 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말 해괴한 해명을 하고 있고 오락가락 해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국민을 우롱한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 바뀐 말에 국민들이 적응하겠지.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건 다 까먹어버리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할 리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일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권익위원회요? 예, 왜냐하면 사실 그때 소수 의견으로 형법상 알선수재로 처벌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부패방지법 위반 사안이고 배우자는 처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는 분명한 명징한 범법 사유가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외국인이 준 선물이고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반환하면 안 되고 이런 논리를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유모 행정관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가지고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고 그리고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즉시 돌려주면 서로 민망할 수 있으니까 추후에 천천히 돌려줘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게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이제야 이런 진술을 검찰에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말 뒷말이 전혀 맞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다.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추후에 돌려줘라. 무슨 배려의 끝판왕도 아니고 지금 최재형 목사한테 이런 식으로까지 배려를 한단 말인가? 이게 있을 수 있나? 그동안 최재형 목사 또 무슨 뭐 비판이 있었습니까? 사실 스토킹 범죄 얘기도 있었고요. 주거 침입죄 이런 걸로도 다스리겠다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몰카 공작이다 주장하고 몰카 공작이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많이 있었는데 그런 논리들이 다 먹히지 않으니까 기어이 유모 행정관이 나서서 깜빡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철규 의원이 제일 먼저 총대를 메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올 1월 19일 날 그리고 또 그 1월 22일 연거퍼서 두 차례 반환하면 국고행령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환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반환 못한다. 예?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디올백은 대한민국 정부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반환을 못한다고 했는데 유모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가 돌려주라고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고 이분만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해가지고 이분은 또 엉뚱한 얘기를 해요.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할 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는데 포장지를 뜯지 않은 채로 대통령실 어딘가에 보관 중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일단 판단의 시점은 8월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포장지를 안 뜯었다.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장지를 안 뜯었다 하더라도 왜 안 돌려주고 있었어요? 깜빡했으면 그 깜빡의 시기가 이렇게 긴가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배려해서 반환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뭐 그 즉시 반환해야 맞는 건데 즉시 반환하지 말고 최 목사님이 기분 나쁘지 않게 추후 돌려주라고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달을 넘겨서는 곤란한 거다. 그리고 원래 이것은 청탁급지법상 이거 받으면 즉시 돌려줘야 되고 그 사실을 그러니까 인지한 그때 바로 즉시에 이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치들을 전혀 취해놓지 않고 엉뚱한 해명들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포장지를
뜯은 건가요? 안 뜯은 건가요? 지금 일각에서는 뭐 포장을 뜯어봤다가 다시 덮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시리얼 넘버만 확인했다 진품인지 뭐 이런 그러니까 뭐 해설까지 막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는 제일 웃긴 게 또 검찰이에요. 검찰이 일단 김건희 여사 소환에 앞서서 명품백 소환을 먼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장된 상태로 있는지 그리고 뭐 시리얼 넘버나 이런 게 제대로 있는지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이거를 가져갈 거면 저는 이런 희대의 코미디적 상황을 나중에 아이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웃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해 군수가 굉장히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우리 사법 시계가 그냥 이유도 없이 멈춰버리는 것이고 조사도 수사도 아무것도 없고 이런 황당무계한 엉뚱한 그 변명을 들이대면 이 자체로 죄가 없어지거나 문제가 사라지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자체가 궤변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해명이 있은 후에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무슨 도마뱀도 아니고 자꾸 꼬리를 자르려고 하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큰소리치던 이원석 검찰총장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추진하겠다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리고 또 탄핵소추 청원에 대한 청문회 준비 중인데 이원석 검찰총장 증인으로 부르겠다. 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검찰총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좀 어떤가요 상황이? 말씀 주신 대로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수사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를 한 게 선거 직후입니다. 그런데 지금 7월 넘어 이제 곧 8월 달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원석 총장의 임기는 끝나게 되는 거죠. 9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아마 8월에는 새로운 총장 후보자가 나올 거고 인사청문회가 준비가 될 텐데 그렇다면 이원석 총장이 주장하는 바대로 이게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공개 소환 또는 공개 소환은 아니라 할지라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최근에 재미있게 본 포인트는 검찰에서 다시 또 김건희 여사 소환을 예고했을 때 최지우 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나서서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출석한다고 절대로 얘기한 적이 없고 출석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검찰에서는 이러저러한 방향으로 신용이라도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 자체도 응하지 않겠다라는 태도이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최지우 변호사와 유모 행정관이 비슷한 시기에 등장해서 김건희 여사가 수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의 뜻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보자면 사실상 어떤 사법의 성역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 결국에 이 문제는 특검을 통하지 않고는 진실 규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국민적 총의가 모아지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14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국회에 탄핵 국민 청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14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청원. 와, 그새 또 늘었군요. 그러니까 140만이 넘는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논의를 해달라고 국회에 논의를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검찰총장, 뭐 법원행정처장, 뭐 이런 사람들 이분들이 어떤 성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회 청문회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상임위 출석해서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기된 이런 현안과 이슈에 대하여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그토록 요구했는데 이게 왜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지 국회 차원에서 물어보고 청문 절차를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확인할 필요는 있는 거다.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금요일 7월 19일에 이제 탄핵소추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데 지금 증인들 상당수 39명 중에 증인들 상당수는 불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대부분 안 나오겠다라고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또 지켜보고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